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란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 자료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1. 합의의 중요성.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 당사자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의 여부는 양형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 합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형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는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합의 잘하는 방법. 간혹 합의 금액만 잘 맞추면 쉽게 사안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합의라는 것은 단지 금전적인 보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보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의견이 합치되면 합의금을 전달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합의 조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추행 합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 합의금액에 대하여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합의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와 횟수,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의 연령과 추행의 부위, 피해의 정도, 사건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합의금을 산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4. 강제추행합의 언제쯤 하는 것이 좋을까? 이 또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할 수 있으나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니 일시불이 아닌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한 번에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 및 합의사항을 조율하고 정하는 것은 비법조인에게 어렵기 마련입니다. 사안을 더욱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하기를 원한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변호인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합의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의뢰인은 친목을 위해 한 동호회에 가입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던 여성의 어깨와 다리에 수십 차례 손을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른 회원들이 현장에 있었으며 목격자 진술까지 한 상태였기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하자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리인은 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목격자의 진술도 파악해보았습니다. 이후 목격자의 진술이 합치하는지 대조해본 후 소송을 대비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 유리한 결과를 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고 여러 번의 설득 끝에 강제추행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가게 내부의 CCTV를 확인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선량하게 살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관해 문서화하지 않는다면 추후 다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합의 금액과 일정 등에 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려우므로 대리인을 통해 합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